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SQ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QL 할 때 마지막 글자가 L이 들어갔죠.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언어, C 언어, 자바 언어 그것처럼 어렵지 않을까? 그것에 비하면 쉽습니다. 근데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서 제가 잠깐 뭐 SQL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뒤에서 한다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SQL에 대한 명령어, 문법적인 거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QL은 이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다 그거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언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막 있겠죠.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다 리스트 좀 뽑아줘. 그랬을 때 명령어를 내려야 되겠죠. 그 명령어가 이제 SQL이 된다 그거죠. 꼭 SQL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 하나가 SQL이 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정의어, 네, 조작어, 제어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고요. 약자도 기억해 줘야 돼요. 첫 글자 DL, DL은 똑같습니다. DL은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가운데 자만 틀려요. 그래서 D는 define, 정의하다, DDL, 조작하다, manipulation, control, C.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데이터 정의어가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만 DDL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약자 꼭 기억을 해주고요. 종류 세 가지 있습니다. 큰 틀로 종류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속하는 세부적인 명령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정의어다라는 것은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구조가 뭐예요? 스키마죠.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반, 일반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이냐. 그러면 자, 학생 테이블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알아내야지, 번호를 알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겠죠. 이런 틀이에요, 틀.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어떤 속성을 진행을 할 거고 각 속성들은 이제 문자로 몇 바이트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런 구조를 정의하는 게 정의어 DDL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구조를 수정합니다. 번호하고 이름만 했는데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든지 또 여기에 주소를 했는데 주소 빼고 싶어 삭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만드는 것은 create, 변경하는 것은 alter, 삭제하는 것은 drop입니다. 테이블에 관련된 거예요. 내용에 관련된 게 아니라 테이블 구조에 관련된 명령어가 됩니다. 됐죠? 조작어는 뭐냐면 이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야. 데이터 이제 데이터. 얘는 스키마 구조였고 얘는 데이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삽입할 수 있죠. 삽입하세요라는 명령어 주는 거예요. 학생이 한 명 더 들어온 거죠. 추가적으로 insert 삽입하겠다. 자, 자퇴했어요. 나갔어요. 삭제하겠습니다. delete. 자, 수정하겠습니다. 나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자, 검색해 주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 좀 보여주세요. select, 검색해 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네. 됐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정보들을 누구나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다. A라는 사람에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grant, revoke,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을 취소합니다. 또 commit, 성공적입니다. 실패했으니까 되돌려주세요. 이런 명령어들이 바로 다 제어어에 포함이 돼요. 자, 여러분 일단은 종류 기억을 해줘야 돼요.
SQL의 종류 3가지하고 이 3가지에 각각에 포함된 세부적인 명령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DDL부터 보겠습니다. DDL은 정의하다 그랬죠? 네. DDL,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합니다.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뷰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뭔가 구조적인 걸 정의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스키마를 정의한다. 도메인, 테이블, 인덱스 많이 있습니다. 네, 굳이 이거보다는 이제 정의할 때 사용되는 거다. 구조를 정의할 때. 그 다음에 그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구조를 이제 필요 없어요. 테이블을 통째로 지워요. 삭제할 때. 사용되는 것을 DDL이다, 정의어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생성하는 겁니다.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게 create, 정의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정의, create, 구조를 정의하는 것. 그럼 여러분이 구조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테이블을 딱 만드는 거죠. 이 테이블의 이름은 내가 학생 테이블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이라는 속성으로 해야지, 이름은 문자로 해야지, 몇 바이트로 해야지,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한 것을 cre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create에 관련된 이 명령어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불필요하면 빼놓고 써도 돼요. 자, 이건 이제 다 적어 본 건데, create table. 네, 지금부터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create view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create table 해주면 되죠.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테이블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 여기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이다. 그럼 여기다가 create table 학생 그렇게 쓰겠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속성명과 데이터 타입들을 이제 나열을 하게 되고요. 난 널이다 그러면 널이 되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비워두면 안 돼요. 널이라 그러면 비워두는 거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비워두는 것을 우린 널이라 그러잖아요. 네, 난 널. 이 속성에는 널이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not 널이다 라고 하고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뭘로 하겠다. 유니크, 대체 키는 뭘로 하겠다. 포린 키, 외래 키는 뭘로 하겠다. 외래 키라는 것은 뭐였어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죠. 참조하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과 코드가 외래 키다. 그러면 포린 키는 학과 코드. 그러면 어떤 테이블을 참조할 거냐? 참조하는 테이블과 참조하는 테이블의 속성. 그죠? 그 테이블에 무슨 속성을 참조한다.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약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식을 써요. 뭐 나이가 40 이상이다. 그런 조건식을 쓰고 그 조건식에 맞는 제약 조건은 이거입니다. 라는 제약 조건을 나열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해석이 가능한지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네, 학생이라는 테이블, create 테이블,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 속에 여기 체크 표시는 여러분 없다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속성들을 나열을 한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 뭐 그려볼까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세부적인 것에는 학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으로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 속에 저장을 하려면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문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C 언어나 자바 언어를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갑자기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얘는 이제 문자 내부적으로 문자 방이고요. 6자리를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마다 다 메모리에서 기억장소 할당을 받게 되잖아요. 준비를 해놔야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와요. 그럼 방을 예쁘게 단장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듯이
얘도예요. 학번이라는 속성이 정해지면 얘는 문자로 6자리가 마련이 되고 이름 칸도 문자로 10자리가 마련이 되고 이름은 절대로 널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비워둘 수 없어요. 전공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로 10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거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학번으로 할 거예요. 유니크는 이름으로 할 거예요. 포린 키는 전공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자, 외래 키는 전공으로 하는데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네.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기 전공 있네요. 이쪽이 있고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의 이름이 학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속성 중에 뭐가 있어요? 학과 코드가 있어요. 얘를 지정하게 됩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도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없는, 여기랑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해요? 테이블 중에 성별이 남인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의 이름은 이제 성별 제약입니다. 라고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create는 뭐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lter는 여러분 뭐였어요?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학생 테이블을 학번, 이름, 전공으로 create 명령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옆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넣고 싶은데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럴 때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내가 속성명을 줬는데 이름을 성명으로 바꿀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변경을 다 alter에서 합니다. 그래서 alter는 뭐다? 변경하는 거다. 테이블의 설정된 구조적인 면을 변경하는 거다. 이미 정의된 거, create로 정의된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변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alter, 네, 테이블 이름, 네, 어떤 테이블을 변경하겠습니다. 뭘 할 건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add는 추가하겠습니다. 뭐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alter는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drop은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특정한 속성을 삭제하겠습니다. alter 안에서 drop을 쓰는 거죠. 특정한 속성을 제거해버리고자 할 때.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학생 테이블에서 add, 전화번호라는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라는 속성은 문자에 15자리로 줄 거예요.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alter는 이제 변경하는 거죠. 자, 주소라는 속성명이 있는데 그 주소라는 속성명에 학생들이 다 거의가 100명 중에 99명이 서울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서울시가 입력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죠. 자, alter 테이블 학생은 drop입니다. drop. 네. 주소라는 속성을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명령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lter다라는 것은 이제 구조를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rop은 뭐였어요? drop. 여러분이 drop은 삭제할 때 쓴다 그랬죠? 제거할 때 테이블을 통째로 없애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테이블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을 삭제할 때 drop 테이블, 지금부터 테이블을 삭제하겠습니다. 라는 거. 네. 자, 근데 삭제할 때 좀 문제가 생기죠. drop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는데 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 이 A라는 테이블에서 막 이제 구성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을 떼가지고 B라는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또 여기서 뭐 서울시에 사는 사람만 빼가지고 C라는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A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겠다. 그럼 B하고 C는 어쩌란 소리냐? 그죠? 그래서 drop 테이블 이름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앞에서 나왔죠? 캐시케이드 하면 얘를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라는 거죠. 네.
네, 캐시케이드 하면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으면 그냥 제거해라 라는 거고, 리스트링은 뭐냐면 다른 테이블이 참조 중이면 삭제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겠죠? 네, 두 개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정의어예요. 자, 정의어 세 가지가 뭐였어요? create, alter, drop. 그죠? 종류 세 가지 기억해주면 되고요. 네, 캐시케이드와 리스트링. 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작어입니다. 조작어. 네, 조작어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의어보다는 조작어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작어 중에서도 이제 셀렉트 문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나머지 것들도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조작어 DML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작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insert, delete, update, select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기억하고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인서트는 뭐였어요?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 인서트 삽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구절을 수거를 외울 때, 영어 수거를 외울 때 네, 따라오는 전치사들이 있죠. 네, 그렇듯이 인서트에는 항상 누가 오게 되냐면 into가 오게 돼요. 인서트 뒤에는 항상 into가 오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일단 네모 쳐놓는 거죠. 네, 여기 들어갈 내용은 뭐냐, 또는 뭐 잘못된 것은 뭐냐, 그럼 이제 여기 into가 안 써진 거, 앞에는 insert가 있는데 into가 안 써진 걸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insert하고 into는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insert into를 하고 뒤에가 이제 테이블명, 그 다음에 이제 속성명 이렇게 오는 거죠. 특정한 데이터들을 삽입한다 그거죠. A라는 홍길동이가 새로 전학을 왔어요, 우리 반에. 그러면 자, 테이블명 쓰고 나서 걔가 속한 내용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써주고 어떤 걸로 네, 넣어달라라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예를 보면 이렇게 나올까요? insert into 지금부터 삽입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삽입해 주세요. 학생이 뭐죠?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다가 삽입해 주시오. 학생 테이블에 보면 속성들이 있겠죠. 번호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에다가 집어넣어 주시오. 뭐를요? 네, 값. 이러이런 내용이요. 그럼 순서대로. 번호에는 뭐가 들어와요? 010. 이름에는 뭐가 들어와요? 정수현. 학년에는 뭐 들어와요? 2. 학과에는 뭐 들어와요? 사이버 안보. 이렇게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됐나요? insert 뒤에는 뭐 들어와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됐죠? 네. 자,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네. 자, insert into 학생. 인서트도 삽입해 주세요. 학생 테이블에다가 그랬어요. 왜 속성을 안 써요? 다 일 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에 다 넣을 때.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있는 속성들 있죠. 그 순서대로 맨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을 삽입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네. insert into 지금부터 삽입해 주세요. 어디다가? 학생 테이블에 이름이라는 속성, 수강료라는 속성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주시오. 홍길동, 이름에는 홍길동, 수강료에다는 120을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삽입할 때 쓰는 게 insert into입니다. 네. 자, 이건 좀 복잡하게 나왔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자, insert into 지금부터 삽입해 주세요. 수강 정보 테이블에다가 삽입해 주세요. 이름, 과목, 수강료, 속성에다가 넣어주시오 라는 거예요. 됐죠? 네, 길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셀렉트 문장을 알고 왔어야 되는데 셀렉트는 이제 검색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학생이라는 테이블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인 걸 골라내시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주소가 이제 서울인 학생들 리스트가 나오겠죠? 걔네들의 이름과 과목과 수강료 부분을 수강 정보 테이블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insert into 삽입하는 거,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 기억합니다.
자, 이제 딜리트로 가겠습니다. 딜리트. 네. 여러분 딜리트가 뭐였죠? 네. 딜리트 뭐겠습니까? 여기 키보드에서도 딜리트가 있죠.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투플들을 삭제하는 거죠. 뭐 홍길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삭제하시오. 네, 그런 게 딜리트가 됩니다. 자, 인서트, 인투가 있었어요. 네, 맞죠. 인서트, 인투였죠. 딜리트는 뒤에 from입니다. 딜리트, from. 하나의로 기억합니다. 딜리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요? from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네. 이 테이블에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뭐를 삭제하세요? 조건이 있겠죠. where 뒤에 조건.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삭제해 주시오 라는 거, 11월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만 삭제해 주세요 라는 조건이 있겠죠. where 뒤에는 조건이 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해석해 볼까요? 네. delete from. 자, 지금부터 삭제해 주시오. 학생 테이블에서 지금부터 삭제를 해 주시오. 뭐인 걸 삭제할까요? 번호가 101. 번호라는 속성에 101이 적혀진 것들을 모두 삭제하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delete from 나왔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자, 이 조건에 감옥이라는 속성에 컴퓨터라고 써진 것들은 모두 삭제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delete 뒤에 뭐가 와요? 네, from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뭐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갱신하는 거, 변경하는 겁니다. 네.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누구누구의 핸드폰 번호를 이걸로 바꿔주시오 라는 게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업데이트는 이제 보세요.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 나오고 셋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업데이트 set where 하나로 외워주면 돼요. 자, 해석을 해볼까요? 네. 업데이트 찾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업데이트 다음에 네, set이 오고 where가 온다 그랬어요. 됐죠? 자, 업데이트 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테이블 이름. 학생 테이블에서 네, 조건. 번호가 101인 걸 찾으시오. 번호가 101인 걸 찾으시오. 조건이죠? 조건. 됐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번호가 101인 걸 찾아서 그것의 속성이 이름인 칸에다가 홍길동으로 바꿔주시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뭘까요? 네. 자, 찾을 걸 찾습니다. 업데이트 셋 학생 테이블에서 where 조건 이름이 홍길동을 찾으시오.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홍길동인 걸 찾아요. 그래서 그것의 수강 과목을 컴퓨터로 바꿔주시오 라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업데이트 셋입니다. 네. 자, where 네. 자, 학생 테이블에서 수강 과목이 컴퓨터인 걸 찾아요. 찾아가지고 수강료에다가 10,000원을 더해 주시오 라는 거죠. 수강료가 올랐다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자, 업데이트 set where이죠. 여러분 영어 수고 애우듯이 애워줘야지 돼요. 그 뒤에 뭐가 오는지. 자, 하나 남은 거 뭐죠? 네. select가 있습니다. select. 됐죠? 네, select는 이것 좀 찾아주세요. 검색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뭐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뭐를? 네, select를 많이 쓰죠. 이거 좀 찾아줘. 여러분 네이버에서 뭘 많이 써요? 이거 좀 찾아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 select를 많이 써요. 자, select는 자, select from where.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select from where. 자, select 뒤에는 속성입니다. 자,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에요. 학생이란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좀 나열해 주시오. 뭐 이름, 나이를 나열해 주시오. 이런 것들 조건입니다. 조건. select from where. 됐죠?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쓸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을 해주는데 정렬해서 보여주시오 할 때는 order by를 써요. order by. 오토바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order by. 그래서 그럼 뭐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뭐 주소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그게 있어야 되죠. 정렬할 속성명. 그죠? 그 다음에 ASC는 뭐냐면 오름차 순으로 보여주시오.
아니면 DSC를 보려면 내림차순으로 보여주세요.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이다. 어센딩 소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어센딩은 이제 오름차순이다. 그래서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기억에서 히읗 순서, A에서 Z 순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이라 그러죠. 네. 자, 내림차순은 자, 디센딩 소트 방식입니다. 디센딩.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된 거. 100점에서 0점 순서. 그죠? 히읗에서 기억 순서. Z에서 A 순서. 이거랑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의 약자 ASC를 쓰고요. 내림차순의 약자 DESC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할 때 뭐로 오름차순 할 거냐, 뭐로 내림차순 할 거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룹 바이 해빙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로 그룹하시오? 뭐 부서별로 그룹하시오. 반별로 그룹하시오. 그룹화할 때 그룹 바이를 쓰는 것이고요. 그룹에다가 어떤 조건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해빙을 씁니다. 해빙은 그룹에서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쓸 때 해빙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반별로 정렬하겠다. 그냥 그룹 바이만 쓰면 되죠. 근데 그룹에다가 어떤 조건을 쓰고 싶어요. 그때 해빙을 쓰는 거죠. 네, 그룹 없이 해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해빙을 쓰고 싶다. 그럼 뭐에서? 그룹에서 쓰는 거예요. 그룹에서 조건을 쓰고 싶다. 해빙을 쓰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셀렉트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룹에서 쓰는 함수가 5가지가 있는데 count는 개수예요. 개수. 합계는 sum입니다.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었고 평균 AVG,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이렇게 5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함수의 명칭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합계에다가 TOT 그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합계 내는 게 뭐죠? sum이에요. 평균 내는 게 뭐예요? AVG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예제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 하고요. 제어를 먼저 할게요. 네. 이렇게. 네. 제어를 먼저 하고 이제 거기 연습 문제를 마저 풀겠습니다. 자, 제어는 우리가 컨트롤해서 DCL이라고 합니다. DCL. 몇 장 넘겨보면 DC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제 명령어 4가지가 있죠. 커밋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끝났습니다. 롤백은 비정상으로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오.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 주세요. 돌아가세요. 라는 게 롤백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랜트는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특정한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리보크는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가 이제 기한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권한을 취소하는 거죠. 부여된 권한을 취소할 때 리복을 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거기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예제가 있어요. 그랜트, 지금부터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어떤 권한이냐? 셀렉트가 뭐죠? 검색할 수 있는 권한, 볼 수 있는 권한. 그죠? 학생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문혜영이라는 사람이 학생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리복은 권한을 지금부터 취소하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취소하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문혜영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권한 부여, 권한 취소. 그랜트, 권한 부여, 리보크, 권한 취소. 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게 제어어가 됩니다.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SQL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다음에는 SQL 예제 문제는 우리가 PPT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